정의. 우리는 매일 이 단어를 외치고 또 요구하죠. 그런데 이렇게 익숙한 단어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혹시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자, 오늘 저랑 같이 그 깊은 속을 한번 파헤쳐 보죠. 우리는 늘 정의를 요구하고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말이죠. 막상 그래서 정의가 정확히 뭔데? 라고 누가 딱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질문이거든요. 정의의 가장 근본적인 아이디어, 그 뿌리를 캐보면요. 바로 공평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편견이나 특권 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은 도덕적인 잣대로 올바르게 대우하는 것. 여기서부터 정의가 시작되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의라는 단어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 여정이 한눈에 보이죠? 처음에는 그냥 공평함이라는 단순한 뜻이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추상적인 도덕 원칙이라는 개념이 되고 더 나아가서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법률 시스템을 가리키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 시스템을 대표하는 판사 같은 사람까지 지칭하게 된 거예요. 와, 진짜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정의는 그냥 사전 속에 박제된 그런 생각뿐인 개념일까요? 절대 아니죠. 정의는요, 실제로 행동하는 거예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일 때 비로소 진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정의를 행동으로 옮길까요? 여기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요. 두 번째, 불의를 봤을 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 시스템은 이걸 아주 공정하게 집행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이 소중한 가치를 함께 수호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정의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죠. 여기서 정의를 추구한다. 즉, seek justice. 이건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뭐든 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정의가 그냥 우리한테 찾아오질 않아요. 이 문장처럼 말이죠. 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부당함에 맞서서 목소리를 내고 직접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것, 그것도 정의의 한 모습입니다. 자, 사법을 집행한다. administer justice.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건 절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에요. 모든 감정을 싹 빼고 오로지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서 정해진 원칙을 적용하는 것. 이게 바로 현대사회가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인 거죠. 그 후로 이 모든 과정의 마무리는 뭘까요? 바로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즉 bring them to justice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법 시스템을 통해 기대하는 결과죠. 자, 지금까지 정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봤다면 이제 어디서 행동하는지를 볼 차례입니다. 정의가 펼쳐지는 무대는요, 크게 두 군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전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법을 집행하는 시스템. 이 두 곳이죠. 이 둘의 차이 확실히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사회정의, 즉 소셜 저스티스는요, 훨씬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자원이나 기회가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나? 모두가 최소한 인간답게 살고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반면에 형사사법, 크리미널 저스티스는 딱 정해져 있어요. 범죄라는 특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법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분배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처벌의 문제인 셈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스템이 항상 완벽하게 돌아갈까요? 만약에 이 정의라는 게 길을 잃어버리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그걸 오심, 영어로는 miscarriage of justice, 즉 정의의 실패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정의가 길을 잃은 거죠.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고 진짜 죄인은 거리를 활보하는 최악의 상황. 이건 정말 시스템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하면 날것의 정의, raw justice라는 게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법 같은 공식적인 절차는 다 무시하고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행해지는 사적인 복수를 말해요. 당장은 속이 시원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건 또 다른 폭력의 악순환을 낳을 뿐이죠. 자, 지금까지는 주로 법이나 시스템 같은 좀 딱딱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정의는 그보다 훨씬 크고 깊은 개념이거든요.
이제 법이라는 테두리를 살짝 넘어서 정의가 가진 진짜 이상, 그 본질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이 리뷰 하나로는 그 영화의 매력을 다 담아낼 수가 없네. 이걸 영어로 하면 This review can't do justice to the film이 되거든요. 여기서 do justice to라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대상이 가진 진짜 가치를 왜곡 없이 공정하게 제대로 보여준다는 뜻이죠. 보세요. 여기서도 정의의 핵심인 공평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건 법정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평가하려는 태도 그 자체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뭐냐면 법과 정의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법은요, 정의라는 저 위대한 목표를 향해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구는 아시다시피 언제나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잘못 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법이라는 도구가 과연 우리가 정말로 꿈꾸는 진정한 정의라는 목표를 제대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